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시간입니다. 저는 최준경이고요. 7주차 1강 사이버 강의로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원리 첫 번째 시간을 이미 학습했고요. 학습 내용이 프로그램 활동 목표의 설정, 내용의 선정, 내용의 조직의 원리까지 학습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선정, 그리고 평가의 설계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에서 중요한 이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 네 가지 설계 사요소를 이번 시간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원리 운영 방법입니다. 자, 운영 방법 또는 전개 방법, 진행 방법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프로그램이 내용이 선정되고 조직된 후에 자, 내용이 선정되기 이전에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죠.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이 선정되고 조직된 후에 어떻게 참가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요.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활동 목표, 참가자들의 수준,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해야 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내용이 빠졌습니다. 내용과 활동 목표, 참가자들의 수준,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선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환경적인 요인이란 것은 자원에 관한 거잖아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런 거 다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예, 그래서 설비라든지 장비, 뭐 기자재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 방법은 지도 대상인 청소년이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배경을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되고 청소년 프로그램은 자율성, 상호성, 다양성, 참여성 등을 습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법 또한 프로그램마다 각각의 특성을 갖고 매우 다양하게 모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야말로 프로그램 개발자의 역량이 10분 발휘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프로그램 뭐 목표 설정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잘 이제 운영 방법을 좋은 방법, 적절한 방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게 구현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물론 설계에서 안 중요한 단계는 없지만은 방법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선정할 때 고려할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 주도성의 원리입니다. 자, 자기 주도성이라고 했을 경우 내재적 동기를 통해 자신이 해야 할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활동하고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평가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자기 주도성이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을 선정할 때 고려할 제일 첫 번째 원리인데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성을 촉진시키는 거야 한다.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의 힘을 선택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청소년에게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 자기 주도성을 인정해 주는 것은 참여에 대한 흥미 증가와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갖게 한다. 여기 자기 주도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프로그램 방법을 선정하기 때문에 대체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 강의식보다는 체험 실습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의 대체로 운영 방법에서 많이 다뤄지는 게 체험형과 실습형인데 그거는 자기 주도성의 원리가 적용된 거죠.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게 강의식,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식보다는 체험학습형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또는 실습형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더 자기 주도성을 더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제1 원리인데 그게 운영 방법 중에서 체험형이라든지 실습형으로 운영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자기 주도성의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대체로 거의 집단으로 이루어지죠. 뭐 적게는 소집단에서 큰 대집단으로 이제 몇백 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 수련 활동까지 크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협동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청소년 활동은 협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죠. 학교에서 벌어지는 경쟁적인 관계와는 달리 청소년 활동은 협동학습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동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자, 우리 제1 원리가 자기 주도성의 원리였고 제2 원리가 협동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사회성을 통해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데 그게 이제 청소년 활동이고 그런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는 방법을 적용할 때 협동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협동성의 원리였습니다.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은 연령, 지역, 그리고 본인들이 경험한 경험 수준이라든지 또 뭐 학습 수준, 장래 희망 등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모색하게 되겠죠. 자, 과거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무시하고 통일성만을 강조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수련 활동 가면은 뭐 극기 훈련을 한다든지 군대식으로 이렇게 수련 활동을 실시했던 것이 통일성만을 강조했던 일사불란한 그런 뭐 다양성이 무시되고 똑같은 사고가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획일화된 인간을 만드는 그런 무지막장한 무자비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음, 뭐 과거인데요. 그런 시기가 이제 통일성만을 강조했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자, 우리 청소년들이 고유한 개체로서 가지고 있는 개별성들을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하나 개체를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바로 다양성이잖아요. 예, 그렇게 개별화된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사고를 펼쳐나가는 게 다양성입니다. 청소년 활동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여 청소년 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쵸? 각자의 요구가 다 다르고, 뭐,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른데, 경험 수준도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다 다른데, 그거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집약해가지고 그걸 펼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 통일성을 내세우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다양성의 원리였습니다. 어, 네 번째 이제 참여성인데요. 참여성은 자기 주도성 원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기 주도적인 그런 참여가 청소년 활동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성의 원리는 자기 주도성의 원리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자, 프로그램 기획에서 평가까지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공동 작품입니다.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평가까지 함께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으로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그쵸. 내가 어, 선생님들이 있고 지도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도 있고 같이 있으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리더십도 발휘하게 되고 어, 또 그런 리더십이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하고 또 자기 이제 진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여러 사람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제 민주적인 내 고집만 내세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되죠. 그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도 하고 민주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리더십도 향상되는 게 이 참여성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학자들에 따라 이제 오락성의 원리, 그렇죠? 뭐 자기 주도성의 원리, 자기 주도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락성의 원리, 또 효율적인 효과성 부분도 따져야 되겠죠. 또 실용성의 원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선정된 프로그램 방법은 단순히 내용의 이해를 용이하고도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참여 활동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집단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 또 오늘날 새로운 교재 및 미디어 개발에 따라 프로그램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분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듣는 것을 주로 하는 방법이 이제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강의법이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주로 하는 방법이 발표법이 되겠고, 저기 보는 것을 주로 하는 게 관찰하고 견학하고 영상물을 시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에 읽기 쓰기 하는 방법도 있고, 자, 실천을 주로 하는 방법이 극화법, 실습법, 구성법, 연주법, 야외체험법이 있습니다. 뭐 야외체험법은 숙박형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수련원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청소년 수련원에서 뭐 야외체험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서 뭐 발표법도 있겠고 또 관찰하고 견학하고 시청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좀 혼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 있는 프로그램 운영부의 분류 방법은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제 실천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운영 방법을 선정할 때 여기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분류 방법인데요. 이제 구분을 네, 지식이라든지 기법을 습득하는 거에 있고 또 태도 변화, 자, 다음 슬라이드인데 문제 해결 능력까지 구분을 해서 운영 방법 및 특성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기존에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기법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강의형과 일반 강의가 있고 또 강의형도 시범이 있네요. 자, 일반 강의가 있고 시범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다수에게 대량을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렇지만 교육적인 효과가 저조하고 강의형 시범은 실제 실물을 보거나 직접 조작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비용이 가닥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태도 변화와 관련해서 보면은 집단 중심의 사료 연구가 있고요. 집단 중심의 토론법이 있습니다. 태도 변화, 어떤 가치관의 변화, 정의적인 영역의 변화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례 연구라는 것은 뭐 환경 문제에 관련되다. 그러면은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 성공적인 환경 보존 활동한 성공한 뭐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 사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죠. 또 물론 뭐 영화를 본다는 영화를 보고 나서
그걸 토론하는 것도 뭐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집단이 함께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게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집단 중심인데 토론법도 있는데요. 뭐 토론법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같이 집단이 문제를 공유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짐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이제 태도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식의 변화, 그런 이제 뭐랄까요, 흥미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품성의 변화, 그런 것들 최종적인 목표로 이루어지는 게 집단 중심에서 사례 연구와 토론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 강의야 시범에서도 태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집단 중심형도 지식도 습득할 수 있고 기법도 습득하는데, 여러분들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또 태도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집단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강의형보다는 태도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집단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한다든지 토론법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생각하고 많이 적용하는 게 여기 있는 이제 체험 학습형이고 협동 학습형이죠. 우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체험 학습과 협동 학습이 요겁니다. 뭐 체험 학습, 우리가 다른 말로 체험이란 말을 경험으로도 바꿀 수가 있죠. 경험 학습이 핵심적인 이론이고, 우리가 행함으로써 배우는 게 이제 체험학습, 경험학습의 요지입니다. 자, 체험학습형 여러분 너무나도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체험학습형도 이제 역할 연기라든지 게임, 뭐 실습, 연습 활용법 등을 적용해서 체험학습을 하는데, 뭐 그 외에도 각종 뭐 야외 체험 활동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협동학습.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도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제 협동학습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역시 이제 협동학습, 즉, 이제 프로젝트 중심형이죠. 자,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는 게 협동학습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데, 여기 있는 체험학습과 또 협동학습형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태도의 변화, 또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데도 기법을 습득하는데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편의상 구분을 위해서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데 주요하게 적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체험 학습하고 협동 학습을 운영 방법에 포함시키고 있지만은 체험 학습형과 협동 학습형도 지식과 기법을 배우고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적용이 된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평가 설계 요소, 마지막 네 번째 요소 평가입니다. 자, 평가는 저희가 이제 다른 별도로 평가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여기 있는 한 장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이 이게 전부이고, 이제 평가는 다른 주차에서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개략적으로 기술된 평가 활동에 대한 계획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되죠. 이제 평가라는 게 이제 기획 단계부터 이제 준비가 돼서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평가 여기 아주 평가의 목적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평가는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를 보는 게 평가의 최종적인 평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의 목표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래서 목표 성취도, 평가 범위, 평가 설계의 적절성, 평가의 모형, 자료 수집 방법, 분석 방법, 예상 평가 일정, 평가의 제한점 등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내용은 잊어버리셔도, 평가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는 게 이제 평가입니다. 평가는 뭐, 사전 평가, 중간 평가, 종결 평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의 4요소, 4가지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해서 학습을 했고요. 제가 이제 사물놀이 활동 예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예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물놀이에 관해서 활동 예시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설계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물놀이에 관한 목표를 3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사물놀이 역사에 관해서 이해한다. 사물놀이 악기 4가지를 초급 수준으로 연주할 수 있다. 사물놀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이타심을 키운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 이제 그 설계 원리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목표 설계 원리를 보면은 청소년의 행동 변화인데 그게 이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영역을 분류한다는 거, 그다음에 내용을 선정하고 방법을 선정하고 실행과 평가의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되는 게 목표라 그랬습니다. 그 설계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활동 목표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설계 원리를 적용해서 이쪽에 있는 활동 목표를 정리를 했고요. 다시 여기 있는 이제 내용에서 3가지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사물놀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직을 했습니다. 선정하고 조직을 했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이 얘기의 사물놀이 역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3회부터 10회까지 실제 사물놀이를 이제 배우는 거죠. 뭐, 장구면 장구, 꽹가리면 꽹가리, 북징을 배우고, 이제 11회 때 발표를 하는 거죠. 발표를 하는데, 노인 시설 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 활동하고, 어, 그냥 이제 보통 이제 같은 사물놀이를 하는데도 어떤 거는 그냥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배우는 학습이 될 수가 있고 사물놀이를 학습하는 거하고 청소년 활동을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는 체험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물놀이 역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물놀이를 배웠다. 이거는 사물놀이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학습이 활동이 되려 그러면은 체험적인 요소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체험적인 요소가 겸비됐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사물놀이만 배웠다 그러면은 자칫하다가는 그거는 학습 프로그램에 머물 수가 있는 그냥 배우는 거 예체능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에 머물 수가 있는데 발표회를 포함시킴으로써 즉 체험 활동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 활동으로서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12회 평가 마무리까지 여기는 이제 계열성의 원리 1회부터 12회까지 계열성의 원리가 적용됐고요. 자, 연속성, 통합성의 원리 제가 설명을 앞서서 설명해 드렸죠. 이 원리를 적용해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놀이를 배우는데 뭐 강의식도 들어가고 실습도 들어가고 현장 체험 다 들어가죠. 여기 이제 4가지 자기 주도성의 원리라든지 협동성, 다양성, 참여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운영 방법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평가라는 게 뭡니까?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목표 성취도를 평가하는 거죠. 자, 사물놀이 역사에 관하여 얼마나 알게 됐는지, 사물놀이 악기를 다루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됐는지
프로그램 참가하기 전보다 이 타심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이 목표하고 평가는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목표가 이제 인풋이라면은 평가는 아웃풋이 되는 거죠. 입력이 됐으면 평가는 이렇게 산출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선정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전달할 것인지,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이 선정되고 나면은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활동 목표라든지 활동 내용, 참가자들의 수준, 환경적인 요인, 즉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전제 조건들이죠. 이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 전제 조건들을 고려해서 운영 방법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선정할 때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선정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강의 방법보다는 체험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협동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다양성의 원리. 과거에 통일성만을 강조했던 그런 암울한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고유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험이라든지 직접 수준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잘 적용해서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게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참여성의 원리까지. 참여성의 원리는 자기 주도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또 실천하는 방법, 혼합에 의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에 따라서 구현을 할 것인가, 적용을 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동안 그냥 머릿속에 대충 알고 있던 그런 방법들을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죠. 뭐 강의법, 문답법, 발표, 토익, 관찰, 견학, 뭐 시청하고 극화, 실습, 구성, 연주, 야외, 체험법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혼합해서 잘 적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운영 방법들을 잘 적용하는 것도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주요한 역량입니다. 네, 다른 구분의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지식과 기법 습득에 유리한 게 강의형이고, 태도 변화에 유리한 게 집단 중심형인데, 강의형도 일반 강의형이 있고, 시범이 있고, 태도 변화를 위한 집단 중심형도 사례형과 토론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있는 집단 중심형도 지식과 기법 습득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강의형도 태도 변화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은 집단 중심형이 태도 변화에 더 유용하고 강의형이 지식과 기법 습득에 유용하기 때문에 구분해 놨을 뿐 여기 있는 운영 방법들은 뭐 다양하게 지식과 기법의 습득에도 적용되고 태도의 변화에도 적용이 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문제 해결 능력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적용하는 방법이 체험학습형과 협동학습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자, 여기 있는 체험학습형과 협동학습형도 태도의 변화, 지식의 습득에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운영 방법입니다. 자, 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평가는
목표 달성을 하였는지에 좀 초점을 둔다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평가라는 것은 실제 목표를 얼마나 청소년들이 이제 달성했는지를 초점을 두고 목표 성취도를 보는 게 이제 평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별도의 시간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퀴즈는 단답형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방법을 선정할 때 고려할 원리 네 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두 번째, 참여 청소년들이 상호 간의 협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답을 해 주시면은 6주차 3교시 출석 최종 처리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설계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운영 방법과 평가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